1903년 1월 3일 고종 황제가 중립파, 영세 중립파를 독일 공사의 요청을 받아서 영세 중립파를 정식으로 일본이 미국에다가 요청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현재 우리 한반도 정세가 대한제국과 비슷합니다. 왜 강대국가들 사이의 각축전이 저거들 나라 하지 않고 왜 이 한반도에서 또 전쟁터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역사의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상 저는 지금 현재 이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 주체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 또 우리 역사의 주인들이 정말 똑바로 이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왜 우리 평화가 흔들리고 있느냐?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새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가 뭐냐? 분단 적폐 청산이 국정 우선 과제다. 72년 동안의 분단 체제의 밑에서 기생하는 친일, 그리고 또한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 등등 이 많은 이 기생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적폐를 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흔히들 권력구조에서 오는 적폐, 하나는 재벌 독점에서 오는 적폐, 세 번째가 장기 분단 구조에서 오는 적폐. 저는 이 가운데 원조는 분단 적폐라고 봅니다. 이 재벌 독점을 해도 왜 우리가 언로가 트이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느냐. 분단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 모두가 다 색깔론으로 뭐라고. 또 권력의 횡포가 있어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색깔론 뭐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구 출신 국회의원 유성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국시가 뭐냐 하는 얘기를 평화를만을 위해서 바로 구속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87년 체제가 좀 우습지만 우리가 유신헌법 72년도에 우리 헌법에 최초로 평화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슴이 찔리니까 72년 유신헌법에 최초로 평화라는 말을 넣었어. 그러면서도 80년에 유성환 의원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썼다고. 바로 평화통일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북에 대한 묵시적인 실체에 대한 인정 아니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사실 우리는 60년, 70년대에 이 평화운동을 못했습니다. 바로 색깔론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화운동이 평화운동이었어요. 평화운동을 하면 바로 색깔론 묶이니까. 그래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은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그런데 80년 사실 6.25 항쟁 때 사실 민주화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7년에 바로 임수경 씨가 바로 베를린을 거쳐서 북한에 있는 세계 청년 대회를 열었습니다. 88년에 바로 한국에 88 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89년에 문익환 목사가 중국을 통해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통일운동은 하는 어떠냐? 88년에 77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정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88년 노태우의 77선언에 의하면 남과 북의 결혼을 모두가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간운동이 굉장히 불타오르니까
실정법에 의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88년 체제에서 89년에 남북 교류 협력 법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 2조 1항은 뭐냐? 남과 북이 교류를 할 때에 남과 북이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법은 타법에 우선한다. 타법이 뭡니까? 국가보안법. 저는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병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운동이 굉장히 갈차게 일어났어요. 그때 국가보안법 운동에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전면 개정이냐 하나는 7조 개정이냐. 저는 전면 개정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7조 개정에 하는 사람을 수정주의자로서 비판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고치질 못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에 오늘 제가 가슴 뜨끔하게 들은 것은 평화운동의 대중화 대단히 감격적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가운데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선 국민들 깨어 있어야 된다. 국민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평화가 주의하냐? 평화롭지 못한 이 냉정구조화에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역사정의가 이 나쁜 놈들에게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평화다. 어떤 평화냐? 남과 북이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새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선적으로 남과 북의 남북관계 정상화. 두 번째, 자주적인 외교 능력.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외교가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정부는 외교가 전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연철 선생님이 저한테 이 평화운동 이걸 얘기할 때 사실 제가 상당히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망설였어요. 왜냐? 야, 또 정말 고생 구덩이에 들어가는구나. 고생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통일운동에 기여한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98년에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를 만듭니다. 제가 그 정과를 만들고 민화협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통일교육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통일교육 96개 단체에 정부에서 한 6억이 나오는데 통일교육, 통일하는 단체, 저도 통일단체를 관계합니다만은 환경단체나 여타단체는 그냥 있어도 시민단체 돈을 주지만 통일단체는 전부 가난뱅이고 조금 잘못하면 감옥에 가기 쉽사요. 특히 보수정권 들어와서 전부 나홀로 단체입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시민 차원에서 통일운동은 저는 90년 경실련 통일협회에 제가 운영위원장 강만길 교수, 한환상 선생, 많은 류영희 선생 이런 분들을 모시고 통일운동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게 최초로 시민운동이고 그때 내가 그 조직을 할 때 쭉 시민단체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단체가 전부 다 관변단체였습니다. 무궁화회, 대한 여성 부인회 전부 정부 필요에 있어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스스로 풀뿌리가 정말 우리 여인철 선생님이 우리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단체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그 당시로서는 저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얼마 있다가 5년 후에 흥사단에 헌민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일운동의 대중화, 제가 하는 평화통일시민연대 3대 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운동의 대안화,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인 비판하자. 세 번째, 통일운동 정책의 균형화. 이쪽 저쪽에 너무 쏠리면 이 분단차에서는 이 운동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촛불 때문에 지금 괜찮죠? 물론 새 정부가 참 민주주의는 괜찮은데 과거에는 용어 하나 때문에 제가 월간조선하고 6개월 동안 기소를 당해가 6개월 동안 제가 기소를 당했어요. 6년 동안 싸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나느냐 통일 1세대라는 아동서를 써서 월간조선에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1심, 2심 배우론까지 무죄가 됐습니다. 이 판결이 강정구 교수 재판에도 오늘날 국가보안법 관련된 재판에 많이 제가 복사를 해주고 이런 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운동이 웨인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참 어려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좀 우리의 동기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 자체는 누가 어떤 분이 아까 교육을 하신다네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을 재밌게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홍보를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동지들에서 이 운동이처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시민 차원에서 풀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뵙게 되고 반갑고 저는 국제법이 전공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법 아까 어떤 분이 허 박사가 그러더라고 국제법 학회 뭐 어떻게 이런 뭐 학술회 이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소파 개정 국민연대라고 상임 대표입니다. 그게 사드 반대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한 180개 단체에 제가 상임 대표예요. 오늘 아까 효선이 미선이 오늘 광화문에 하고 어제 저 갔다 왔는데 제가 학회 회장이고 그게 지금도 원로로서 지휘 있지만 이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또 뭐 미군 범죄 또 노골리 사건 이런 걸 논문을 발표를 못하는 게 학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인정해요. 그만큼 우리의 장벽은 높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민들이 원하면 역사가 바뀐다.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이 역사다. 꿈꾸는 자만이 역사를 바꾼다. 더 높이 나르는 새가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육 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많은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제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을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